이 대표는 지난해 연말부터 미국과 관련해서 꽤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가 분명합니다. 한국 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도 그러하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큰 도움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월스트리트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제목으로 뽑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른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극단주의 정파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이다 실용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는 사실 친중 이미지가 강했는데 노선을 바꾼 걸까요? 노선을 바꿨다기보단 이재명 대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리, 실용이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어제도 일본 총리는 미국 트럼프 2기 체제에 굉장히 대비를 하고 있죠. 우리는 통화조차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친중, 친미, 이념적으로 저는 뭐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제일 온당한 방향, 중국과도 정확한 거리를 두더라도 이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 있으니까 친중 행보가 필요하면 해야 되고 친미 행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또 전략적인 행보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정당의 대표라면 또 대선 주자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 행보가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국민의힘과 대비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메모를 보면서 이 대표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이 됐는데 메모를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측에 통보를 했다라고까지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이 메모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되게 급하잖아요. 급하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트럼프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내내 죽창가 얘기하고 토착 외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본인이 A를 얘기하다 B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맥락이 해석이 돼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줄 수밖에 없고 그 무리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노벨상이라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기우는 형국인데 트럼프가 과연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그 메모 위쪽을 저희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위에를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그 위에 메모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중국과 타이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놨는데 구 부장님, 네. 이 양안 문제 관련해서도 언급이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아직 수권 정당일 뿐이지 수권 예비 정당이지 아직 집권한 정당은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를 하더라도 야당 대표를 카운터파트로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이건 오히려 과공 비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또는 한국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으로 북핵 문제나 이 비핵화 문제가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추천하자. 이런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 있다라면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선원 의원 개인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논의해서 야당 의원 몇몇이 논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한미 동맹이 아직 이 기틀이 새로운 그 리더십이 생기기 전까지는 약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미중 패권 전쟁 또는 패권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예민한 문제를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성급하게 언급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대한 그 역작용 또는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 후대님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일단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과거에 아베는 황금 골프채를 줬습니다. 이번에는 이시바는 황금 투구를 줬습니다. 근데 뭘 받아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장사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트럼프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돈 안 드는 장사 아닙니까? 그럼 트럼프가 황금 투구 좋아하겠습니까? 노벨상 추천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노벨상 추천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공백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영리하게 민주당과 함께 행동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포린 폴리시라는 미국 잡지 그 언론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실리로 상징이 되는데 이게 트럼프하고 외교 코드가 맞는다고 평가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있어서 어쨌든 야당 대표가 정치 공백 상태에서 우리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좀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당 밖에서 흔드는 그런 모양새를 살펴봤다면 이 대표 민주당 안에서 흔드는 그런 모양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대표가 설 직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죠. 그림 잠깐 보여주시죠. 저렇게 두 사람이 지지자들 앞에서 사이좋게 손을 흔들고, 저도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손을 맞잡고 이렇게 만세를 들어 보이는 그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분석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낸 메시지를 보면 다소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촛불혁명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한겨울에 아이들 손잡고 힘겹게 싸워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결과가 뭐냐? 뭐 좋아진 게 없다. 당신들 자리만 차지했지 뭐.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내 삶도 바뀌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 정책과 약간 거리 두는 모습, 주 52시간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이 됐던 것이고요. 가상화폐 과세 유예라든지 금투세 폐지라든지 뭐 코인 거래세 인하라든지 등등 언론이나 여권에서 우클릭 행보라고 비판하는 것들이 사실 뜯어보면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 부대변인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전 정부와 거리두기 차원에서 금투세부터 쭉 우리가 이 뭐 로드맵을 맞춰가지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당시 금투세는 금투세 나름대로의 고민의 지점이 있었던 것이고, 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아직 체계화돼 있고 아직 주도권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때 어떤 당의 정강 정책과도 관련이 있지만 국민의 민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고민 끝에 내린 것이지, 그게 뭐 전 정권과 뭐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려고 하는다, 그것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친문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삼김으로 불리죠. 김동연 경기지사라든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게다가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명 한 명 찍어서 임 실장에게는 다른 직업 찾아봐라, 김동연 지사에게는 배은망덕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는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김부겸 전 총리에게는 책을 많이 읽어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이 다시 반박을 했는데요. 유시민 작가는 수박몰이 때 뭘 했느냐. 명비어 첨가를 반대하면 입을 틀어막고 민주당이 망하는 길은 오래전에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건 강 부대변인님께 마지막 이야기를 좀 짧게 듣죠.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유시민 장관 옛날부터 유명했던 말이 뭡니까? 저렇게 옳은 소리를 저렇게 예의 없이 한다, 이런 말로 많이 유명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조금 더 많이 좀 자중해진 것 같은데, 예. 저는 유시민 장관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동감을 하는데 조금 발언의 방식이나 형태는 조금 더 바뀌었으면 어떨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두 분과는, 김 대변인과 강 부대변인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